인생 열차에서 힘찬 발차기를 하신 분이 대체 누구예요?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트로트의 태권도를 접목시킨 태권트롯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나태주 씨입니다. 야. 나태주 씨가 트로트 가수로 정식 데뷔를 했는데 이미 데뷔한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가수는 모름지기 자기 노래가 있어야죠. 그러네요.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이번 앨범이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인생 열차 외에도 힘내라 대한민국 그리고 어허. 가슴이 부르는 노래 등 세 곡으로 채워집니다. 네. 그리고 이 앨범에는요. 봉선화 연정 그리고 베이로의 신토부리 등을 비롯해서 유명 트로트곡을 만든 히트메이커 프로가 프로듀싱을 맡았기 때문에 네. 더욱더 기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노래로 이제 첫 앨범 냈어요. 어떤 노래가 실렸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열차는 멈출 수가 없는 열차 앞으로만 달려가는 열차 오늘이란 역에서 내일이란 역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 열차 다시 한번 희망을 품자 대한민국아 다시 한번 우뚝 일어서보자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 대한민국아 이 시련을 딛고 우뚝 서보자 백성문 변호사님, 코로나19에 정말 힘을 주는 노래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나태주 씨,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트로트 가수 중에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굴까요? 이명웅 씨? 네, 그렇죠. 네. 이명웅 씨가 한 2시간 잔대요, 하루에. 네. 자기도 2시간 반 정도 잘 정도로 바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제가 알기로 광고도 지금 몇 개 찍으셨고요. 거기다가 지금 그 트로트 가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뭘 많이 해요. 제가 읽어드릴까 평창군 홍보대사, 태권도 진흥대회단 홍보대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홍보대사 이런 데도 위축이 진짜 많이 됐고요. 하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태권도의 날을 맞이해서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는데 지금 나태주 씨가 진짜 그 경연할 때 보면요. 태권도 그 장면을 다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생으로. 그래서 태권 트로트라고 야. 새로운 장르를 창시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태권도의 멋을 알리고 태권도를 알리는 데 그러네요. 힘썼다는 이유로 이런 상까지 정말 받았습니다. 애국자 면모도 마음껏 발휘하고 있어요. 태권도와 트로트를 접목시켜서요. 각종 홍보와 각종 챌린지에도 앞장선다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주가 대한태권도협회와 전국의 많은 태권도 지도자분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민 응원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그런데 최재문 교수님, 예. 태권도로도 잘 나갔을 법한 나태주 씨가 트로트에 관심 가진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있었어요. 9년 전에 본인이 봉사활동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봉사활동에서 누구를 만난 줄 아십니까? 장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아. 장민호 씨 하면 또 유명하잖아요, 트로트에. 네. 그런데 봉사활동 과정에서 나태주 씨가 노래를 불렀나 봐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장민호 씨가 야, 너 노래 잘한다. 너 만약에 트로트로 전향하면 네. 내가 도와줄게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장민호 씨가 지켜줬고 그 권유로 저 소속사에서 원래 연기를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태주 씨가. 왜냐면 나태주 씨가 태권도 시범단에 입단해서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여러 번 출연을 했어요. 하나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영화 히어로에 출연을 해서 액션 배우 연기 활동을 시작을 했고 헐리우드도 갔었습니다. 네. 헐리우드에 가서 휴 잭맨과 2015년에 함께 영화를 출연했는데 팬이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여기서 출연해서도 엄청난 인기를 아하. 누렸던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본인은 배우가 하고 싶었는데 장민호 씨 만나면서 트로트로 전향하게 되고 결국 배우도 하면서 이제는 노래까지 하는 가수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얼굴만 보면 구김살 없이 자라온 나태주 씨 같은데 어두운 또 가정사도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 올해 초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영화가 기생충이었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소재가 반지하였잖아요. 아하. 바로 나태주 씨가 이 반지하에서 어릴 적에 살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안방에 다 물이 들어찰 정도였다고 하는데 아이고. 게다가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다음에는 아버지 손에서 컸습니다. 아. 누나와 동생이 함께 살았는데 아무래도 누나가 엄마 역할도 많이 해주면서 세상에. 했지만은 이 집안에서 대화가 별로 없고 그다지 밝지 않은 편이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식사할 때 보면은요, 남들은 달걀이나 제육볶음으로 밥을 먹을 때 자기는 물에 밥을 말아서 김이랑 먹어야 했다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누나가 엄마 역할 했지만 진짜 지금도 엄마 보고 싶을 거예요, 김복준 의원님. 예. 아마 부모님이 이혼하고 난 다음에 8살 때 이제 그 어머니 나가고 나서 15년째 못 만났던 것 같은데 네. 다행히 아마 이 고모들이 한 6분이 있었나 봐요. 아. 그래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고모들이 좀 빈자리를 채워줬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어머니에 대한 그건 땡기겠죠. 맞아요. 어머니 얼굴을 근데 기억하고 싶어도 사진도 없고 그래서 기억을 못 한대요. 아이고 세상에. 뭐 가끔 여기 아는 형네 집에 이렇게 놀러 가면 그 어머니 형의 그 어머니가 아는 형의 어머니가 이 밥을 차려주는데 그때 이 어머니의 모습을 그 연상을 했다고 네. 아 저런 게 엄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프네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왜 그랬는지 안 묻고 싶대요. 아. 예, 안 묻고 싶대요. 그냥 그동안의 세월의 아픔이었다면 그냥 웃으면서 그냥 웃는 아들의 모습으로 그냥 네. 인사만 드리고 싶다. 이렇게 대견하네요. 말을 했어요. 굉장히 아픈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부모님의 이혼 어려웠던 형편 어릴 때 겪어서 더 가슴 아플 수도 있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나태주 씨가 이제 어머님, 아버님 이제 이혼하고 이제 그 아픔을 겪고 본인도 좀 사실 나쁜 짓도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나쁜 짓이 뭐였냐면 본인이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었대요. 감자칩. 그래서 마트에서 감자칩을 다 걸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미성년자니까 부모한테 연락이 가겠죠. 아버지한테 연락이 갔는데 아버지가 올 수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트 직원한테 5대만 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감자칩을 돌려 집에 왔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집에 감자칩이 한 박스가 이제 아버지가 놔주셨던 거죠. 넉넉하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했지만 그렇게 본인에게 그렇게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었다 이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하네요. 장하게 컸어요. 나태주 씨의 다음 목표는 뭘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나태주 씨가 이제 돈을 더 많이 벌면은 아버지 여행을 보내드리고 세상에.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백수 수준으로 이제 돈을 못 벌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태권도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트로트 행사를 더 많이 하고 있다라면서 광고도 많이 찍고 앞으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님을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라는 포부를 또 밝혔습니다. 대견하네요. 어머니한테 못 드린 사랑 아버지한테 갑절로 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